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통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통영은 맑고 따뜻한 바다와 울창한 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그곳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바다와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통영 바다의 신비로운 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수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바다 생물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수호는 바다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닷속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한 수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조개가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 조개를 집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조개가 입을 열어 말을 하였습니다. 안녕, 수호야. 나를 발견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요정들이 남긴 보물이란다. 나를 가진 자는 평생 바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지. 하지만 나를 그냥 가져가면 안 돼. 대신 바다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느니라. 수호는 조개가 말한 내용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바다를 지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마음이 진정되자 조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너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단다. 이제 나와 함께 이 바다를 더불어 살아가렴. 수호는 그 이후로도 바다 생명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귀 기울였고 바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렸고 그의 이야기는 통영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와 그의 조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수호는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통영의 사람들은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그가 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통영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수호 축제의 기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통영의 사람들은 바다의 보물을 발견한 소년 수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수호가 발견한 그 신비로운 조개가 여전히 통영의 바다 깊숙한 곳에서 그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태백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백 지역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뜻의 서태백이라 불렀고 그곳에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축복이 내려왔다는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가난하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소년 수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고 매일같이 주변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작은 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나무를 하러 혼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 가지 않던 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알 수 없는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수호는 그 문양에 손을 대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열리면서 그 안에는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태백산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는 수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산에 닿으면서 태백산 지역에 특별한 마력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력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자리를 비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수호의 따뜻한 심성을 보고 그를 선택하여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마법의 씨앗을 수호에게 건네주며 그 씨앗을 마을 한 가운데에 심으라고 일렀습니다. 수호는 놀라움과 설렘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호의 성실함과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는 무색찬란한 꽃밭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들은 마을 전역으로 향기와 에너지를 퍼뜨리며 태백을 신비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번영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그러한 변화를 결코 자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가꾸며 살아갔고 그로 인해 태백 지역은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태백산의 전설은 이렇게 수호의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자손들에 의해 오랫동안 구전되며 태백의 신비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들의 삶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되새겼습니다. 수호의 이야기는 또한 태백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태백산과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기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인 무주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연못은 산 깊숙한 곳 백두대간의 한 자락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특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연못은 사계절 내내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며 주위에는 푸른 녹음과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이유는 연못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삶의 중요한 정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연못을 신성시하며 함부로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마을의 소녀 영희는 연못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연못을 찾아 나섰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 갑자기 그녀의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연못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었다. 연못의 물가에 서서 영희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연못 속 물결이 일렁이면서 환한 빛과 함께 미래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연못이 보여주는 비전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비전 속에서 영희는 자신이 마을의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비전에서 깨어난 영희는 그날 밤 연못에서 본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 오랜 세월 동안 무주 마을의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웃에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영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연못의 존재를 더욱 숭배하게 되었으며 그 연못은 여러 세대를 걸쳐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연못은 여전히 오지 않은 어떤 방문객들이 와서 희망의 물결을 만날 수 있도록 신비로운 채로 깊은 산속에 남아있다. 오늘도 어느 날 새로운 이가 연못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들도 영희처럼 자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용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용담은 바위와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물을 한 번이라도 마신 자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용담에 얽힌 비밀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용담 아래에는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용은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인간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인 그는 광양 이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비밀스럽게 그들을 도왔다. 어느 날 광양에 가뭄이 찾아왔다. 긴 가뭄 속에서 논과 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번성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장로가 주도하여 주민들은 용담으로 여행을 떠날 결심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여정을 시작한 그날 밤 용은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나의 눈물을 흘려 용담을 채우리니 그 눈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용이 계시에 마을 사람들은 고목나무의 줄기를 엮어 대한 그릇을 만들어 용담 위에 띄웠다. 이튿날 아침 용의 긴 몸짓 아래 맑고 푸른 빛이 내려와 용담을 채우기 시작했다. 물은 깊고 맑고 끝없어 보였다. 가뭄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논과 밭은 다시금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은덕에 감사하며 한동안 마을에 축제가 이어졌다. 이들은 매년 용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고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물을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갔다. 하지만 용은
어느 날 용담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물속에 깊이 잠들게 되었다. 그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광양의 계곡에는 여전히 용의 눈물로 가득 찬 용담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용의 모습을 상상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언젠가 용이 다시 깨어나 광양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광양 사람들은 용담 위에 깃든 전설을 소중히 간직하며 용이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와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곳에서 광양의 사람들은 용의 눈물이 전해준 평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를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강진 지역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아름답게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으며 주민들은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어우러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 깊은 곳에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하늘을 날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강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올라가 용신제라는 제사를 지내며 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풍년을 기원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이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용이 살고 있다는 그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이수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는 아침 일찍 서둘러 준비한 음식을 배낭에 넣고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은 예상했던 것보다 험난했고 길도 고르지 않았다. 이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마침내 용이 살고 있다는 호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호수는 마치 하늘과 같은 색으로 빛났다. 이수는 한참 동안 호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그가 물속을 들여다봤을 때 놀랍게도 거대한 용이 수면 아래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의 눈빛은 무섭거나 사납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지혜로웠다. 둘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신비로운 교감이 오갔다. 이수는 그 순간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자신이 가졌던 의문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용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고개를 끄덕여 이수를 마치 친구처럼 맞이했다. 이수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용에게 예를 갖춰 올렸다. 그러자 용은 조용히 물속으로 몸을 돌렸고 이수는 경이로움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떤 미소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주한 용의 이야기에 놀랐지만 이수를 보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깨달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용신제를 지내며 강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이수는 종종 혼자 호수에 올라가 용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그의 삶과 마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전설은 많은 세월이 흘러도 강진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으며 마을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나중에 이수는 마을의 원로가 되어 후손들에게 용과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강진의 용의 전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